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두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인데요.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화요일날 뵙는 건 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인데 금요일이나 화요일이나 피곤해 보이는 거 똑같아서 내가 안쓰러워서. 아니, 저 들어오자마자 자기는 금요일 날이라서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줄 아셨대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매일 피곤한 거야. 금요일에만 제가 축 처져 있으면 또 위원님께 실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축 처져 있다라는 거 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은 뭐 맨날 보시는 분들도 다 아시지 않을까? 원래 회사 나오면 다 피곤해요. 그냥 맞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와, 안쌤이당 다모오따님 또 화요일에 만난 안쌤과 함께 또 돌아왔습니다. 나 선물 갖고 나왔어요. 이거 뭐예요? 아하. 누가 저기 퀴즈 같은 거 없나? 퀴즈? 또 뭐 한 분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지 뭐. 저 요거 위원님께서 선물 주셔가지고 네. 집에서 입기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냥. 네, 요즘 샘플로 나온 거고 네. 다음에 그 티셔츠 제작할 때는 네. 좀 좋은 걸로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괜찮던데? 네. 이거 저기 사실 나는 여름에 면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안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아, 뭔지 알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재질이 좋은데 다음에 이제 돈 좀 벌면 그런 걸로 좋은 걸로. 그래요, 네. 그래서 나와서 이제 이거 저기 선물로 드려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모두의 예체능 또 이제 앱스토어든 아니면 뭐 플레이스토어든 한번 또 검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셔츠 주시면 구독자 이벤트 풀겠다고요? 뭐 저희 뭐 그건 뭐 어렵지 않죠. 이거 네. 두고 가세요, 위원님. 네. 저희가 알아서 나눠드릴게요. 저번 주에 내가 입고 하려다가 네. 왜 안 입으셨어요? 같이 입으려고 그랬는데 네. 혹시나 입고 나오시면 미리 말씀하시지. 네. 다음번에 뭐 추석 알겠습니다. 끝나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바깥에 비가 또 추적추적 여기는 또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은 또 어떤지, 날씨 어떤지 좀 궁금한데, 어쨌든 저희가 오프닝에서 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봐야 되겠죠. 이 최영우 선수가 오늘 이제 쇄골 고정수를 또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활에 있어서는 이제 4개월. 이건 뭐 시즌 아웃급 부상이죠. 4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게 슬라이딩 하는 과정에서 이게 여기가 딱 깨진 네. 거잖아요. 이게 쇄골이 깨졌다라는 거, 이거 너무 아플 것 같은데, 말만 들어도. 일상생활에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공이 한 번 맞으면 여기가 제일 약하다잖아. 예, 쇄골이. 예. 공이 한 번 맞으면 이거 부러진 거 아닌가? 항상 이렇게 좀 걱정이 되고 그러는데 기아는 5권 가야 되는데 최영우 선수 없으면 좀 힘들겠다.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장모원님, 정용진 구단주 기사가 나왔는데 정 구단주는 SNS 좀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엔 연장전 폐지하자고 올리다니 이번에는 또 KBO 방문까지. 한국 야구가 정 구단주 것도 아니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화가 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 그러니까 SSG 팬 여러분들은 뭐 물론 이제 그 안에서도 의견이 또 갈리기는 하겠습니다만, 저는 있잖아요. 왜 우리 팀이면 든든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SSG 팬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다른 팀 팬 여러분들께서나 혹은 이제 SSG 팬분들께서도 좀 약간 너무 뭐 KBO 뭐 자기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구단주가 이렇게 앞에 나서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좀 드물기는 하잖아요. 뭐 거의 없죠. 근데 글쎄, 경기 자체에 관심을 보이고 KBO에 관심을 보이는 건 너무 좋죠. 구단주가 이렇게 관심 보인다는 건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하실 거고. 그렇죠. 다 좋은데 그 경기 플레이에서 이제 뭐 실수가 있긴 있었는데 그날 다 실수했는데 근데 굳이 그 방문할 필요까지는 없죠. 구단주라는 사람은 할 일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민우 사랑님 이런 의견들도 또 네. 많이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뭐 항의한다고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 다 못했구만. 그러니까 심판 판정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또 선수들도 이제 플레이에 좀 집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또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 생각이 납니다. 이종훈 감독 인터뷰, 우리가 1%라도 확률이 있으면 절대 포기 안 한다. 포기하는 모습 보인다면 팬들께서도 용납 안 할 것,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하신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롯데팬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일념 하에 선수들을 갈아먹지 마라, 선수들 혹사시키지 마라,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이게 현장이랑 팬이랑 좀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는 경우가 있을 텐데 보통은 알고도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몰라서 이러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현장에 계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정상적인 로테이션이나 정상적인 선수 기용을 가지고 네. 포기 안 하면 좋죠. 그런데 이제 그 게임 차도 너무 많이 났는데 느닷없이 뭐 그 로테이션을 하루 땡긴다든가, 네네. 그러면 아니면 또 연투시킨다던가. 불펜 투수 연투시킨다,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4경기 반이거든요. 그쵸. 4경기 반에 지금 20경기도 안 남았어요. 17경기. 그죠? 좀 힘들다고 봐야 되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포기하기에는
조금 아까운 숫자예요. 한 6, 7경기 나온다면 그냥 그 젊은 선수들 쓰고 혹시 모른다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연패와 연승이 그래도 막판에 한번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하는 건데 그래도 선수 혹사는 해서는 안 되고 네. 시즌 막판까지 그 정상적인 로테이션을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 메카티 선수도 뇌 복사근 손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고 이 NC의 서우철 선수 결국에는 이제 코뼈 골절 또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김강률 선수를 상대하다가 또 이렇게 공을 맞고 말았는데 시즌 막판이 되면 진짜 야구 선수들 대부분이 다 통증 하나씩은 또 안고 뛰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시즌 막바지 되면 뭐 찬바람 이제 슬슬 불기 시작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좀 그렇죠. 아프기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몇 게임 안 나오면 집중력이 조금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막 선두 싸움하고 그리고 순위 싸움할 때는 괜찮은데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거나 아니면 떨어지면은 집중력 떨어지거든요. 후폭풍이 확 온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죠? 나는 시즌 시작하기 전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아, 왜냐면 기계볼 치는데 예, 여기 망을 세워놨잖아요. 예. 망에 맞고 바로 어머, 맞아가지고 뼈가 망을 좀 뒤로 해놨어야 되는데. 예, 코뼈 이렇게 돌아갔어요. 어머, 어떡해요? 근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 시즌이 얼마 안 남아서 예. 수술 안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코뼈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갔는데 예. 병원에 갔더니 솜을 꽉 끼워 놓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봤더니 조금 돌아왔어요. 어. 아 이게 되는구나 이게 싶어서 돼? 볼펜 있죠, 볼펜, 납작한 네. 볼펜. 그걸로 나 혼자 화장실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이거 들어 올렸거든. 어떡해. 근데 뚜뚜뚝 소리가 났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얼음찜질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다. 병원에 가서 나 수술 날짜 잡으러 병원 갔는데 네. 그때 이제 김태룡 단장님이 매니저셨어. 아, 옆에 앉아서 야, 수술 안 해도 되겠다. 야. 알아서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럴까? 야, 그 대신 나중에 언제라도 오면은 네. 너 은퇴하고라도 오면은 내가 수술 시켜줄게. 지금 찾아갈까? 수술해달라고? 한번 세워달라고 하세요, 위원님. 아니, 근데 지금 위원님 코가 워낙 잘생기셔가지고. 그날 네. 이후로 비염이 생겼어요. 아. 한쪽 이게 연골이 다 이렇게 막 이쪽은 막히고 이쪽은 뚫려 있어서 네. 비염이 생겼는데 갈까? 지금 가면 안 되겠지? 혹시 모르잖아요. 연락이도 한번 해보세요. 기억하시냐고요. 기억은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실 돔구장 건설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요 얘기만 저희가 나눠보고 이제 본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서울시가 두산 LG와 대체구장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 문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축 돔구장을 지는 6년 동안 잠실 야구장을 홈구장으로 쓰는 LG와 두산이 임시 거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일 텐데 요거에 대해서 좀 이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봅시다. 아니 이미 뭐 발표할 거 다 발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방안을 일단 나중에 고민을 해보자. 이거는 뭐 선후 관계가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지금이라도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다는 거는 뭐 다행인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논의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게 티가 안 나는 게 뭐냐면은 그 공사가 엄청나게 큰 공사예요. 네. 그래서 선뜻 뭔가 이렇게 발표가 안 나는 거지. 이거 옛날 그 시장님 때부터 제가 한번 갔었어요. 거기 오라에서 갔는데 그때부터 논의됐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논의되는 게 뭐냐면은 주경기장을 6년 동안 대체 구장으로 쓴다는데 잠실 주경기장. 그때 모양이 네. 모양이나 이제 그 경기장 형태가 야구장이 아니라 트랙도 있고 그렇죠. 아마도 그것도 공사도 꽤 해야 될 거예요. 네. 야구장 전용이 아니었고 축구장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그 모양새는 뭐 약간 좀 변형된 모양이겠지만 거기서 하는 게 제일 낫긴 하죠. 그리고 이 공사가 엄청나게 크고 오래 가는 게 예전에 듣기로는 그 코엑스부터 네. 정우동장까지 그 도로를 다 지하화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잠실 주경기장에서 경기장을 대체로 쓰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상구나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 문들이 네. 여의치가 않대요. 아.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큰 공사의 그 시행이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오래 걸리죠. 뚝딱뚝딱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예전에 그 런던에서도 메이저리그 경기 열렸을 때 위원님 말씀처럼 막 트랙도 있고 막 그래요. 축구 경기장이에요. 축구 네. 경기장을 개조해가지고 야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과정이 또 올라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구나 또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래 쓸 거기 때문에 뭐 한 6년을 또 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또 세금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질 때 제대로 줘야 되고 그
공사 막 그 설계하다가 또 변경하고 이러면 돈 그냥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없이 하려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게 차라리 2군 야구장 사용하는 게 낫지 다른 구장과 구단에 얹혀 생활하는 건 구단과 협의가 있어야 될 텐요 얘기를 하셨는데 또 2군 야구장을 쓰면 접근성 문제도 조금 문제고 관중 수입 문제도 좀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얘기 또 위에 해주셨는데 메이저리그 구장들은 자주 그렇게 합니다. 맥콜러분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그 미식 축구 구장이랑 또 같이 쓰는 구장들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하나의 용도로 쓰는 것이 또 올바르기 때문에 조금 이제는 안 쓰는 그런 모습을 그게 미국은 구단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돈으로 쓰는 거하고 세금으로 운영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맞아요. 자기 돈 지가 알아서 야구장 받거든지 축구장을 받거든지 지 돈 쓰는 거는 그리고 그 관중 수입이 그걸 대체해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세금을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안 되죠.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불편을 밟고 가다니 아직 포기 안 하셨군요. 네. SSG 최근 10경기 2승 8패입니다. 남은 16경기 중에 5승 11패 한다면 69승 73패 되고요. 롯데는 17경기 중에 10승 7패 한다면 70승 74패 됩니다. 이러면 롯데 5위 되는데요. 제 바람이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가을 야구 가시고 싶은 마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는 아닌데 4.5경기 차 지금 17경기 남은 상황에서 뒤집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진출하기는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위에 있는 팀이 좀 미끄러져 주면서 롯데도 올라가는 요 그림만이 이제 유일한 거겠죠. 한 시즌 그 통해서 지금 그 평균 수치가 나온 거잖아요. 네. 지금 뭐 SSG가 그 5승 11패 한다는 거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인 텐데 거죠, 그죠? 10승 7패 한다는 거는 지금 누적 그 평균을 봤을 때는 오히려 10승 7패가 더 쉽지 않아요. 그쵸. 지금 와서 10승 7패 할 거면 시즌 동안은 앞에는 또 뭐하고 이제 와가지고 또 10승 7패 이게 그 평균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가 또 4월달, 5월달에 보여줬던 모습이 지금도 보인다면 저게 이제 불가능한 일이 아니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금 아시안 게임 때 아시안 게임에 또 이제 주축 선수들도 다 차출이 된 그런 상황이고 여러모로 좀 쉽지는 않은 그런 시나리오인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주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SG와 기아 가을 야구 마지막 티켓을 잡아라라는 이제 제목입니다. 5위 한 자리를 두고 이제 비터진의 싸움 펼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순위 싸움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많이 다뤄드린 것 같은데 NC, 두산, KT까지는 뭐 사실상 5강 안정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팀들은 이제 가을 야구 거의 좀 거머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막차 티켓 주어지는 5위 자리는 쉽게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저는 조금 SSG가 유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 흐름은 당연히 이제 SSG가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시즌 성적부터 봤을 때는요. SSG는 뭐 3위까지 뭐 8월까지는 이제 달려가다가 지금 최근에는 조금 미끄러지는 상황이고 기아 타이거즈도 개막부터 8월까지 성적이 좀 좋다가 여기도 역시 최근에 좀 약간은 좀 삐끗삐끗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팀도 달아나지 못한 채 서로 5위를 미루는 형국이 됐습니다. SSG의 문제는 역시 이제 마운드겠죠. 선발 마운드부터 뭐 불펜까지 조금 볼넷이 많고 투수진이 좀 약하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장점이었던 타선까지도 터져주지 못하는 모습인데 SSG는 좀 어디서부터 타겟점을 찾아야 될까요, 의원님? 글쎄 버티는 거죠. 지금 뭐 갑자기 평균 자체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뭐 타격이 좋아진거나 그건 쉽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자원은 어떻게든 버티는 거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지막 힘도 쥐어짜야 되거든요. 그쵸. 약간 무리가 되더라도. 그런데 지금 뭐 최용호 선수 없지요, 박찬호, 나성범 선수 이렇게 이제 3명이 없잖아요. 그쵸. 이제는 사실은 그런 힘이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감독이 불가능한 그런 그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못해도 상관없지만 네. 그래도 감독이 이제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그 시즌 내내 감독이 막 사인 내고 뭘 하고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어느 순간에 한 번씩 하는데 지금 감독이 그런 모든 거를 다 이제 아우러야 돼요. 요런 시점이 이제 감독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힘든 줄 알지만 그래도 올라가려면 감독이 뭔가라도 이제
경기 내용에 개입을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원영 감독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김종국 감독에게도 지금이 사실상 이제 승부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삐끗하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조금만 잘하더라도 가을 야구 티켓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SSG의 문제는 뭐 마지막 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4번 패배한 것 중에 또 9패가 무려 역전패였다라는 점입니다. 이러면은 사실 불펜도 지금 흔들리고 있고 아까 저희가 뭐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메카티 선수도 지금 이제 이탈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반등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끝까지 이 힘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역시 투수진에서 잘 안 보인다라는 게 걱정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이렇게 비난 받더라도 뭐 경기 후반에 좀 앞서고 있을 때도 뭐 점수 짜내기 점수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역전패를 계속 당하는데 그냥 넉넉히 그냥 역전패 당하는 거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뭔가 계속해서 달아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두 팀 모두 지금 뭐 정말 마른 오징어에서 물을 짜듯이 쥐어 짜듯이 그냥 짜야 돼요. 맞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도 역시 뭐 박찬호, 나성범, 최영우 선수 진짜 주축 타자들이 다 빠져나간 뭐 테이블 세터부터 중심 타선까지 지금 휑해진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역시 이 주축 타자들이 빠졌을 때 이 대체자들 네. 어떻게 또 빈자리를 메우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감독이 선수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즌 전만 하는 게 아니라 시즌 내내 그 선수 파악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네. 조금씩 경기 기용하면서 이 선수는 이런 거 잘하는구나. 그리고 이럴 때 써야 되는 거는 그걸 잘 알아야 되고 지금 예전에 이제 그 더가웃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막 그 좀 스몰 야구 하면서 막 짜내기 점수 내고 막 계속 그러면은 네. 야, 봉황대기 결승전 하냐 이런 얘기 아하, 하는데 네네. 지금은 두 팀 모두 봉황대기 결승전처럼 해야 돼요. 매 경기 진짜 예. 뭐 사활을 걸고서 그렇죠. 해야 되는 그런 경기다라는 거. 네. 베네지님 부상팀은 인문야구 누가 잘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또 해주셨고요. 거기다가 지금 뭐 이 기아는 오늘 내일이 또 클 것 같다고 랩풀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NC와의 또 맞대결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성훈 감독이 음. 그 구단에선 싫죠. 네. 전주훈련 비용이 남들보다 50% 더 들어가는데 선수들 많이 데려가니까 많이 들어가고 거기서 쓰다가 또 아프면 보냈다가 다시 부르고 그러니까 계속 선수들을 로테이션 시켜서 계속 연습시키는 게 이런 상황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냥 욕심에 얘도 한번 키워보고 쟤도 키워보는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쓰면서 경기도 하면서 이런 상황 아니 주전하고 백업이 둘 다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뭐 사올 것도 그러면 뭐 써야 이군에서 되잖아요. 또 올려야 네, 되고, 올려야 그렇죠? 되는데 네. 얘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올릴 거고 얘를 봤어야지 올리잖아요. 보통 이제 그 감독들은 2군에 누가 있다면 보고만 봤지 이거 전주훈련까지 다 데리고 가서 다 써보지는 않거든요. 네. 써봤으면은 이럴 때 어떤 선수가 대체된다 그게 딱 확실하게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야 되겠다 싶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SSC도 그렇고 기아 타이거즈도 그렇고 확실하게 이 위기 상황에 또 믿고 쓸 선수가 좀 드문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진짜 새 얼굴이 올라오기에는 혹은 이제 눈도장을 딱 막판에 찍어 놓기에는 가장 좋은 찬스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프로야구 감독은 단장도 그렇지만 프로야구 감독은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때는 네. 감독 없으면 약간 해이해지거든요. 그렇죠. 코치들도 대충 이제 연습하고 집에 가는데 프로는 그렇지 않아요. 프로는 감독 있으나 없으나 그냥 연습 똑같아요. 코치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밥줄인데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다 못 데리고 올 거면 감독이라도 여기 뭐 일본이면 일본, 미국이 있다가 한국 가서 2군 선수들 연습하는 것도 또 확인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감독이 좀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그럼요. 감독 그 앉아서 구경하다가 연습 뭐 끝나는 건데 그럴 필요 없거든요. 네. 감독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그동안 어떤 감독이 더 이제 대체 자원들 혹은 이제 2군 자원들을 잘 지켜보 왔는지가 네. 지금이 참 중요한 그런 시기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리고 SSG와 기아의 맞대결 일정 양 팀이 이제 9월 30일과 10월 1일 인천에서 또 2연전이 남아 있습니다. 올 시즌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로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SSG와 기아 타이거즈 전력만 놓고 봤을 때 어떤 팀이 좀 더 우위에 있는지 혹은 이제 5강 갈 것 같은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양 팀 모두 다 지금 막 그렇게 전력이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SS가 훨씬 유리하고요. 그 9월 30일하고 10월 1일
그 2연전에서 1승 1패만 해도 SSG가 훨씬 유리하죠. 네. 거기서 2연승에서 못 잡으면 기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두 팀의 경기 차가 한 경기 차기는 합니다. SSG가 128경기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아직 124경기밖에 안 한, 그러니까 아직까지 20경기가 남은 상황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연전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이 격차를 뒤집으려면 사실은 2연승 두 경기를 모두 싹 쓸어야 된다는 얘기죠. 뭐 사실 지금 뭐 베스트 멤버가 다 있다면은 기아도 지금 경기가 훨씬 많이 남았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베스트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SSG와 기아가 헤맨다면 7위 롯데까지도 뭐 가을 야구 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뭐 산술적인 희망 정도는 또 남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두 팀이 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동반으로 하락을 할까 싶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반 하락해도 롯데가 잘해야지. 뭐. 그렇죠. 네. 동반 하락하는데 그냥 저냥 성적내면은 아무 소용 없거든요. 맞습니다. 롯데가 막판에 치고 올라가면서 동반 하락해야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순위 싸움은 이 본인들이 잘하는 게 더더욱 중요한 그런 순간이 또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있어요. 우리가 이기면서 저쪽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봐야지. 네. 우리가 지면 저쪽 어떻게 될지 무슨 상관이야? 아, 그렇죠. 우리가 지고 있는데 네. 경기 수도 못 뒤집고 아니면 저쪽이 하나 올라갈 텐데. 맞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SSG와 기아 이 마지막 한 자리를 놓고 끝까지 또 피 튀기는 혈전을 펼칠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일단 이렇게 예측하는 게 의미가 있으려나 싶긴 합니다만 일단 가봐야 알겠죠, 세라피모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 그런 거예요. 지금 프로야구가 이 순위 싸움마저 없으면 이 시즌 끝나고 그래요. 사실 그렇죠. 재미가 없죠. 아시안 게임도 같지 순위 싸움도 없지. 그거 누가 봐요. 뭔가 이제 김이 빠질 만한 그런 이제 시점이 되기는 했는데 SSG와 기아 요 두 팀 팬 여러분들께서는 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실 것 같다. 롯데도 거기 뭐 조금 편승해서 또 화이팅 한번 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또 일부 계시지만 대부분의 팬 여러분들께서는 내년 준비하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순위 싸움 또 주목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내년 준비는 조용히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건가요? 이렇게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매년 내년 준비하고 언제 성적 내나? 하여튼 그렇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댓글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팀마다 장기 연승, 장기 연패 흐름의 보폭이 크다. MHJ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승 달리다가 한번 끊기면 갑자기 또 이제 연패가 또 빠져들어가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위기가 왜 그러는 건가요, 위원님? 나도 모르는데 연승하고 있을 때 한 번 치면 한번 처지겠구나 하는 생각은 있어요, 다들. 근데 그때 이제 강한 팀은 빨리 돌아오거든요. 네. 2연패 안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전력이 그 안정된 팀은 연승하다가 한번 지면은 다시 또 그걸 이제 평균적인 승수로 계속 가요. 그렇죠. 근데 전력이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선발 1, 2선발과 그 나머지 선발들의 그 불균형 그리고 또 야수들의 그 기복 이런 게 있어서 그 안정감이 있는 팀은 그렇게 크게 연승을 하더라도 걱정이 없는데 이게 안정감이 없이 그냥 이번 한번 긁혔어 이러다가 평균치로 다시 오면은 그때 연패에 빠지거든요. 네, 안정감. 그렇습니다. 네. 불편할 밟고 가다님 또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하나와 2연전, 삼성과 4연전 6게임 중에 4승 이상 하면 어떨까? 뭐 다음 주 방송하실 때 오늘처럼 집중적으로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롯데 팬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5강 경쟁, 뭐 가을 야구 불씨 살리나 이러면은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희망 고문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이제 별로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이 뭐 속으로는 이제 속마음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겉으로 생각하시기에 또 원하시지 않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또 좀 그렇네요. 네, 하여튼 롯데전 이제 그 하위권 팀하고 마지막에 붙으면은 하위권 잡기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팀들은 그 경기 승패가 아니라 그냥 야구를 즐기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 자신감, 자연스러움 이런 게 좀 확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이런 이제 희망 고문이죠. 저렇게 하면은 내년에 좋겠다. 내년 시즌에 또 압박감이 있으면 저렇게 못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수리에서 벗어난 팀들이 야구를 즐기고 재밌어 하거든요. 승패 떠나서 지금 야구를 하는데. 그게 이제 고춧가루 부대가 있는 이유가 이런 건가 보네요. 뭔가 망설임이 없거든. 그러니까 잘해요.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하면 저 선수
그 써봐야겠다. 아니요, 내년에 이제 압박감이 있을 때는 또 그렇게 못 한다고. 예.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고춧가루 부대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위권 팀들은 또 고춧가루 부대랍니다. 하이트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위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이 단장 교체 관련해 가지고 삼성 라이온즈 단장 교체 뭐 요 얘기 저희가 뭐 어저께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댓글을 통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홍준학 단장이 나가고 그 자리에 뭐 박용택 해설위원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뭐 교체 바람 이런 얘기. 네. 잘 모르시더라도. 뭐 알아서 잘 하시겠죠. 네. 아니 뭐 삼성이 단장을 바꾼다고 성적이 좋아지려나? 아니 그 단장이 어디 가서 사올 수 있을 만큼 돈이 있으면은 네. 뭐 사와서 잘 쓰는 거죠. 아. 그리고 뭐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는 거고. 그런데 단장 입장에서 뭐 돈이 얼마밖에 없어. 근데 이 안에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꾸려 나가는 거예요. 야구는 선수하고 감독 코치가 잘해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그 단장이 결국에는 뭐 팀의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는 뭐 맞긴 맞지만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게 최근에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단장이 잘해오는 거는 이제 모기업을 살살살살 꼬셔서 돈 타오는 거 잘하는 단장이 저는 잘하는 단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 선수를 단장이 뽑아오진 않아요. 회의를 하잖아요. 네. 코칭 스텝 그리고 프론트 같이 회의를 한다고요. 저 선수 데리고 오자. 이걸 하는 거지. 단장이 그냥 혼자 앉아서 야, 쟤 데리고 와. 이거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니 뭐 돈 갖다 주면 우리는 못 하나? 아, 그렇죠. 사실 뭐 엄청나게 돈 쌓아놓으면은 F 잘하는 다 데리고 영입하고. 있어요. 예. 그거지. 뭐 단장이 뭘 다 만들어내고 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다니는 거는 하긴 해야 되는데 난 단장이라면은 야구장이 없어도 된다고 봐요. 빨리 가서 뭐 대체 용병을 뭐 어디 미국 가서 사오든지 뭘 하든지 돌아다녀야 돼요. 단장은. 단장은 그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삼성사랑님 요번에도 홍 단장 살아남으면 진짜 인정한다. 그만큼 처세술이 대단한 거니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과연 삼성팬 여러분들께서 바라는 단장 교체가 또 이루어질지 한번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또 이제 이 두 번째 주제에 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뭐 댓글에도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께서 반응하시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이제 저희가 차단 잘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또 이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차단 잘 하고 있으니까 반응하시지 마시고 저희 방송 계속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주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디 선수가 드디어 이제 20승 도전에 나섭니다. 가장 강력한 MVP 후보죠. 외국인 투수 에릭 페디 선수 오늘 20승에 도전을 하는데요. 기아 타이거즈를 상대로 20승 도전합니다. 최근 KBO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20승을 거둔 투수는 2020년 두산의 알칸타라 선수였는데요. 페디 선수 올 시즌 성적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경기 나와서 19승 6패. 와, 탈삼진도 181개 잡았고요. 평균 자책점 2.13. 강속구 갖추고 있죠. 그리고 이제 변형 슬라이더 1점 스위퍼까지 던지면서 KBO 리그의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현재 다승과 평균 자책점 탈삼진까지 3개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거죠. 다승과 탈삼진은 사실상 확정이고 평균 자책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또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KBO 리그에서 마지막 투수 트리플 크라운이 이제 2011년 윤성민 선수고 지금 12년 만에 도전인데요. 역대 KBO 리그 최고 외국인 투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뭐 가능한데 좀 안쓰러운 게 왜 하필이면 기아가 바빠 죽겠는데 한번 하필 지금 만나가지고 그죠? 예. 아니 뭐 성적이라도 근데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아홉수가 있어서 뭐 이기려고 하다 보면 조금 안 좋은 날도 있는데 네. 그래 기본적으로 하필이면 기아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패디를 이 시점에서 만나나? 그니까요. 네. 그게 걱정이에요. 위원님 패디 선수는 아마 뭐 노테이션 몇 번 남았으니까 20승 하겠죠. 네. 뭐 그거는 큰 걱정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19승으로 MVP라는데 20승을 하든 상관없는데 근데 기아는 이제 팀이잖아요. 네. 팬도 제일 많고 근데 이 팀이 지금 막 한 경기 차로 지금 막 올라가야 되는데 하필은 패디야. 그래, 일요일날 안 나오고 왜 오늘 오삼불고기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다가 사실 이게 사실 19승이든 20승이든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20승이라는 그
승수가 주는 뭐라고 해야 될까 동기부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페디 선수도 좀 오늘 더 힘줘서 던질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위원님께서 현역 시절 때 이 외국인 투수들 중에서 좀 기억나는 좀 압도적이었던 선수들 누가 있을까요? 좀. 옛날에 이제 삼성에 갈베스 선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가 몸쪽을 일본에서 야구를 해서 몸쪽을 많이 던졌어요. 네. 근데 제구가 잘 되는 선수였는데 그 사람도 이제 사람이니까 네. 감정적으로 맞으면 이제 그냥 놓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리오스 무서웠고. 리오스. 네. 리오스 선수도 또 있구나. 저는 그 전 타석에 홈런 치고 그 다음 타석에 여기 그 촉 한가운데 공 맞고 예. 실려 나갔어요. 어떻게 너무 아프셨겠다. 아이고 다음 타석에 안 만나서 다행이다. 또 그렇게 또 하기도 하는군요. 하여튼 근데 그렇습니다. 공이 그 네. 맞아 보면은 좀 생각보다 덜 아픈 투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다 아픈데 네. 생각 외로 아픈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게감이거든. 구위라는 거. 네. 갈베스하고 리오스가 아파요. 이게 맞아보면 안다라는 거네요. 구위는 네. 오히려. 네. 네. 이게 공이 빨라도 이게 또 가벼운 선수가 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타이밍 맞추기 쉬운 선수도. 맞고 나면 이래서 타고지 않나. 그렇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 페디 선수 지금 신재현님께서 페디는 올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KBO 리그 올 이유가 사실은 없었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NC 팬인데 페디 20승 해야 된다고 엄청 응원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메이저리그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으면 크크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면 일본이든 아니면 메이저리그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 정도는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뭐 19승 한다고 안 데리고 가고 20승 한다고 데려가겠어요? 그쵸. 다 비슷하죠. 데려갈 거면은 뭘 해도 맞습니다. 15승 해도 데리고 가요. 15승에도 이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를 네. 보여준다면 뭐 기록은 사실은 또 두 번째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KBO 리그에서 마지막으로 20승 그리고 200탈삼진을 동시에 달성한 게 또 1986년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선동열 이 전 감독이죠. 이제 선수 시절에 24승 무려 214개의 탈삼진을 잡았는데 만약에 페디 선수가 달성한다면 37년 만에 대기록에 성공하는 겁니다. 뭐 200승, 200K 뭐 둘 다 하나만 달성하더라도 정말 어려운 기록인데 이걸 둘 다 달성한다라는 거 선동열 선수 이후에 또 없었다라는 게 이 기록이 얼마나 어려운 기록인지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처럼 타자들의 기량이 올라온 상태에서 만든다는 게 좀 쉽지 않죠. 그쵸. 이게 현대야구기 때문에 더욱 그렇구나. 네. 네. 그 옛날에는 사실은 뭐 이제 이렇게 또 압도적인 선수, 선동열 선수처럼 진짜 압도적인 선수를 또 공략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사실은 타자들도 많이 발전을 한 그런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선동열 감독님은 그 전력 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선동열 감독을 뺀 상태에서 외계인 같은 느낌이죠. 뺀 상태에서 이제 맞대기를 한다는 느낌이고 선동열 감독 올라오면은 오늘 경기는 안타 하나 치면 감사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으니까. 다르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페디 선수도 사실 뭐 1점대 평균 자책점 달리다가 한번 좀 고꾸라졌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공략하기 좀 어려운 선수는 물론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난공불락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디 선수의 가장 강점 위원님이 보시기엔 또 어떤 점이 좀 있을까요? 근데 변하고 잘 던지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 구속 나오고 변하고 제구 되면요 경기 치기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원볼이 됐어요. 네. 보통 정말 그 노림수 좋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원볼에 슬라이더 던지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예, 알면서도 안 쳐. 빠른 볼 노리고 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그 원볼 투볼에서 카운트 잡을 수 있는 변하고 있다는 거는 그리고 또 언제든지 던져 스트라이크 잡는다는 것은 그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슬라이더도 있지만 그 각이 큰 슬라이더 뭐 그 정도의 느낌이라면은 좀 다르죠 또.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기아 타이거즈를 만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기록을 다시 살펴봤더니 이제 1점대에서 2점대로 2.39까지 또 이제 치솟게 만들었었던 그 장본인이 바로 또 기아 타이거즈기는 하네요. 네. 이제 3이닝 동안 7실점을 안겨주긴 했는데 그때와는 근데 이제 기아 타선이 조금 달라지긴 했으니까. 달라졌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기아 타이거즈 누가 오더라도 또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은 압도적인 타선이었다면 지금 박찬호, 나성범, 최영우 진짜 주축 타자들이 다 빠진 상황에서도 페디를 과연 공략할 수 있을지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프레오 선수도 매일 경기를 하지만 내일 선발이 누구라는 거 하면은 이 전 경기에서 그 이미지를 다 떠올리거든요. 네. 내가 타석 들어갔을 때 이 투수의
빠른 볼 변화구 각도 그 느낌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는 타이밍이 좋았던 타이밍을 안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전력 분석을 지금 이제 얘기 좀 많이 나눠봤는데 뭐 대만이나 일본 전력 분석을 해다 줘요. 네. 근데 일단 타석 들어가서 공을 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걔네는 뭐 포크볼 뭐 너클볼 던지는 게 많이 아니라 던져 뭐 이런 빠른 얘기하고. 볼 슬라이더 던져요. 음. 그런데 알아요. 하지만 타석에 들어서 일단 한번 보고 이 빠른 볼이 어떻게 들어오고 슬라이더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눈으로 확인해야지 이게 전력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많은 자료를 주는 것보다 이 전 경기에서 맞대결에서 쳤던 그 느낌 있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넉넉히 차는 게 아니라 그걸 한 번씩 되뇌이고 스윙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또 좋은 결과 나오거든요. 타이밍이 또 맞을 수도 있다는 거. 네. 저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이제 프리미어 1, 2때 오타니 선수 전력 분석 뭐 안 했겠습니까? 다 했는데 타석에 딱 들어나서 이영규 선수가 처음 본다고 이런 거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참 만나보기 전까지는 어렵지만 이미 페디는 한번 만나보고 한번 공략도 해봤던 투수라는 게 또 기아 타이거즈는 그나마 또 이게 기댈 만한. 전력 분석을 해주잖아요. 이 카운트에서는 이 공이 한 90% 들어와요. 이거 네. 안 믿어요. 이 카운트에서 이 공이 100% 들어옵니다. 이래 믿어요. 그래야 믿는다. 그건 3볼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력 분석은 아무리 열심히 해줘도 타자들은 그렇구나. 내가 느껴봐야 된다는 거. 내가 들어서 봐야 알아요.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버릇 같은 거. 네네. 앞 뒷타자한테 야 저렇게 이거 확인해봐. 이렇게 던지면 요거고 이렇게 예 그래놓고 네. 확신 없으니까 내가 주자 나가갖고 보는데 안 쳐. 두 개는 봐야 돼. 왜 안 쳐? 그러면. 아니 이게 이제 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일단 봐야 되니까. 네. 그러면은 못 치거든. 맞는지 아닌지도 내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여러 구정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 공만큼은 이렇게 되면은 슬라이드야.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걸 지나치면은 다음에 포크볼 나오는데 네. 그건 또 티가 안 나거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쳤던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위에 이제 수리님이 외인 투수가 10몇 승은 그냥 먹어주는 게 너무 부럽네요. 저희는 10승도 못하고 초반에는 3이닝도 못 던지고 런한 외인이 있는데 그냥 부러워요. 10승은 그냥 먹어주는 외인이 있다는 게 이게 어쨌든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투수의 그 전력이라고 할까 이게 계산이 좀 서게 해주는 존재잖아요. 그랬을 때 페디처럼 이렇게 20승 해준다? NC 다이노스가 지금 이제 가을 야구 확보하고 지금 이제 3위를 더 넘어서 위를 또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이 플레이오프에서도 확실한 에이스가 한 명 있다라는 건 정말 큰 든든한 그런 이제 보험 같은 느낌처럼 또 그러니까 일본에 여겨집니다. 있거나 미국에 있을 때 여기 온다는 거는 사실은 뭐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그쪽보다는 리그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온다는 거는 거기서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잘 되는데 뭐하러 오겠어요. 그렇죠. 일본 가면 되는데. 네, 그런데 뭔가 아프거나 구위가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입수가 왔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뭐 얘가 그 성실성이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건데 나는 예전에도 맨날 얘기하지만 가서 보고 확인하고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쵸. 경기하는 거 보고 네. 그냥 영상 보지 말고 나도 뭐 내 영상 모아갖고 홈런 치는 것만 하면 나도 홈런 타지.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만 모아놓고 보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 직접 가서 이제 봐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게 현지에서 외국인 선수 그 추천해줄 때 막 이렇게 비디오들 보내주잖아요. 그것만 보고 뽑지 말고 직접 가서 이제 경기 보고 그리고 이제 경기 볼 때 가서 봤는데 그때 잘해. 그때 잘해서 속는 경우들도 조금 있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래 봐야죠. 자주 봐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스카우터나 단장의 일이죠. 네. 참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게 외국인 투수 뽑는 일이 아닐까 또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가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선정한 경기는 기아 대 NC 경기고요. 기아의 선발 투수는 김건국 선수, 그리고 이제 NC의 선발 투수는 페디 선수입니다. 김건국 선수 8.31, 페디는 2.13. 와, 이거는 진짜 쉽사리 기아 타이거즈 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네요, 위원님. 뭐 반꿀 하더라도 이거를 기아 간다? 이거는 이제 억지로 가는 느낌도 살짝 좀 들고. 진짜 내가 웬만하면 기아 응원해주고 싶은데 네. 일단 저기 그 표면적으로 나온 그 상태가 지금 타자들도 안 좋고 네. 투수 쪽에서도 지금
패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응원하기가 힘드네요. 그러게. 요거는 그냥 오늘은 또 NC 쪽으로 다들 또 몰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네. 이제 또 약자를 응원해야죠. 아 그렇죠. 김광 네. 선수를 응원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비가 오는 게 또 이제 NC 입장에선 그나마 좀 이제 위안을 삼을 만한 그런 일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이게 비가 오더라도 내일도 경기 있어요. 내일도 경기 있어요 NC랑. 밀어봤자 좋지 않다라는 거. 이게 네. 화요일 첫 경기라. 네. 어렵습니다. 네. 이거 과연 김건국 찍는 분이 있으시려나 또 돌비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그만큼 이제 선발 매치업은 패디 선수에게 기울지만 야구는 또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또 김건국 한번 찍어볼까요? 김건국 선수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주제는 한번 또 다 달아봤는데 이 댓글도 조금 몇 개 읽어보고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특급 외국인 투수 2명 있어도 5위도 못해요. 국내 선수들이 또 잘해야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난해에는 사실 뭐 피렐라 선수는 준 MVP급 활약 펼쳐줬고 뷰캐넌과 수아레즈 두 선수 모두 다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가을 야구 못 간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참 드문 일입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팀 조합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린지 아세요? 지금 올해 LG가 지금 1등 하고 있잖아요. 네. LG가 진짜 얼마나 오래 걸려서 이 팀 조합을 만들었고 팜 시스템도 거기다가 하고. 또 이제 그 코칭 스텝 있죠. 그리고 또 김지현 코디네이터인가? 이렇게 또 다 짜놨죠. 네.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려서 만든 건데 이 공들인 건데요. 예전에 저 두산도 얼마나 오래 공들여서 그 왕조 시절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거 오래 걸려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일단은 또 이제 밑바탕이 좀 되어 줘야지만 네. 외국인 선수는 얹어서 이제 좀 좋은 성적을 또 거둘 수 있게 하는 이게 내 팀 운영 아니겠습니까? 김성호님께서 안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조근조근 잼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멋지게 나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덕담을 또 해주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멋지게 나이 드신다는 말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안쌤 오신이 또 이제 이벤트 해야 될 것 같아요. 했잖아요 이거. 네, 이벤트 있습니다. 저희 이거 했잖아요, 티셔츠 이거.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디자인 이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안 선생님 브런치가 제일 재밌어요. 사랑합니다 선생님. 또 이응이응님께서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안 쌤이 제일 재밌어. 또 이런 얘기. 팬 여러분들 많이 지인분들은 아니시죠? 그럴걸요. 알겠습니다. 요거까지만 저희가 또 하고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 안경현 의원님 올 시즌 끝나고 이 롯데 말고 감독 바뀔 것 같은 팀 있다고 보시나요? 있다면 또 어디 예상하시냐고 이런 얘기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5위 밑으로 다 바뀌잖아요. 그쵸 사실. 네, 거의 뭐 계약 기간이 다 된 감독들은 5위 밑으로 하면 다 바뀌더라고요. 이게 참 웃기는 것 같아요. 좀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 김종국 감독이 2년 차였고 한화도 최원우 감독이 또 올 시즌 또 도중에 또 부임을 한. 뭐 압도적인 1위 팀이 될 수 있는 멤버를 갖다 놓고 3, 4등 하면은 그건 바꿔도 돼요. 근데 아니 그 선수 조합이 뭐 하위권인데 그거 뭐 못 올라갔다고 바꾸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독은 주어진 환경에서 얼만큼 그 효율을 뽑아냈는지로 좀 평가를 해야 된다는 말씀. 평가를 해야지. 근데 잘 안 바뀔 것 같네요. 근데 아래 보니까 저는 롯데 말고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요즘에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또 SSG 아니겠습니까? 이게 김원영 감독 얘기도 좀 있는데 만약에 SSG가 가려고 못 간다? 그러면은 요것도 좀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의원님? 작년에 우승했는데. 하긴 작년에 우승했는데. 그래서 재계약도 했는데 네. 여기서 쉽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작년에 또 LG 감독 바뀌었잖아요. 요것도 이제 가을 야구에서 좀 못했다고 이제 류지영 감독이 또 변경이 됐는데 염경엽 감독이 또 들어왔는데 가을 야구 과연 또 LG가 원하는 우승까지 또 이뤄질 수 있을지. 그쵸? 롯데 말고는 또 크게 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키우면 뭐 대놓고 시비해가지고 내년 드래프트 노리는 거다. 뭐 내년을 또 바라보는 거다. 이런 거까지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놓고 하겠어요. 대놓고는 아니고 열심히는 하죠. 선수들도 다. 네. 아니 뭐 무슨 세상이 무너져 타석 들어가면 안타 치려고 해요. 그럼요. 네. 그거 뭐 선수들 개개인은 다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죠? 네, 구단이 뭐 꼴찌를 해서 좋은 선수 뽑든지 말든지 내 타석은 내가 제일 소중한데. 맞아. 예전에 비가 막 오락가락해서 5회 초에 나가서 야 빨리 아웃 때 웃기고 있네. 난 안타 쳐야 되는데. 아니 내가 타율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그거 한 경기 그 한 타석 요거 또 중요하잖아요. 이거 못 쳤다고 나 2군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그게
사람이 그렇나? 안타 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은가요? 다들 이거 저건데 개인 사업자인데 그죠? 네. 네. 개인 사업자가 모여서 또 만드는 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오늘 화요일날 안경현 위원님과 함께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또 끝나기 전까지 1000분 또 넘게 시청하고 계시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또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또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라이브 예정은 없는데 아니다. 이게 근데 추석 연휴 때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내일은 이제 아시안게임 프리뷰 저희가 이제 안경현 위원님 말고 이제 안치홍 위원님과 저희가 한번 또 나눠볼 예정이니까 내일 방송도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안 게임은 침략하면서 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요. 뭘 라이브를 또 이걸로 해. 저희도 봐야죠. 맘 편하게 또 배 벅벅 긁으면서 이렇게 벅벅 긁으면서 아유 좀 큰일 났네 이러면서 또 보는 맛이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빨간 날 또 쉽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내일 안치용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